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금리 상승인데 왜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이 강세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이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건지 말 건지 거기에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기록을 했는지를 기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죠. 근데 상당히 빠르게 이른 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위축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동반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왜 2차전지와 반도체 업종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한 세 가지적으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시장 자체를 보시면 볼게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전반적으로 다 대형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단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 보시면 월덱스, 원익, IPS, PSK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시그네틱스 결론적으로 비메모리 쪽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고 반도체 장비 쪽도 나름 괜찮았었던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부품,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일진머티리얼즈도 양호한 흐름 보였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흐름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왜 대형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느냐?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종목들을 역시나 많이 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형주 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반면에 LG화학은 이제 ESS 쪽 관련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별개의 흐름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보면 결론적으로 대형주 쪽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소형주 단에서는 나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흐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그동안에 많이 자금을 끌어서 투자를 했었던 업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는 가운데서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그 투자를 인해서 재투자를 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자 같은 거를 내서 결국에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금리를 높여버리면 결론적으로 이제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업체들이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황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2차전지 쪽과 반도체 쪽은 업황 자체가 워낙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매기가 돌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이 좀 안 좋다 보니 같은 업종에 있는 중소형주들을 끌어올린 모습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만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쪽에 포지션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나 업황이 좋은 쪽에서.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이제 매매 주체를 봤을 때 어떤 쪽에서 매수를 하는지를 보시면 이제 더 명확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죠. 코스모 신소재도 외국인 기관, 그리고 LG화학은 일단 기관이 매도를 했죠. 외국인은 매수를 했지만 기관 매도. 에코프로비엠은 역시 외국인 기관 매수.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매수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마이크론 역시 기관에 대한 매수, 투신 쪽에서 매수 들어왔지만 연기금에서 매도 들어왔다. 근데 최근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추이 자체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PSK 역시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자체도 이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 섹터가 반도체 쪽과 2차전지 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소형 쪽에 대한 매기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 만한 쪽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쪽 종목들 중에 이제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오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나왔다. 그 중에서도 2차전지와 반도체 쪽에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것만 보더라도 좀 이쪽 섹터 쪽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송을 좀 열어봤고요. 그럼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월덱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양호한 이제 추이가 상방 쪽으로 좀 전환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7,500원에서 28,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목표가는 3만원 선까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 역시 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추세가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 라인은 짧게는 25,000원 후반대, 길게는 24,000원 후반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7,500원에서 8,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3만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월덱스도 흐름 보시면 추이 자체가 이제 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된 흐름이잖아요. 거래량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그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단기 목표가는 이 26,500원에서 26,000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앞선 고점인 28,000원대까지 한번 1차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28,000원 양호하게 안착을 하면 추가적인 목표가는 3만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역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올해도 양호하게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고점을 또 갱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짧게는 손절 라인은 25,000원 초반, 길게는 23,000원 후반대까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추이가 그대로 이제 우상향 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